지선 A2G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한 대로 답변을 짧게 하면서 우리 게스트 모시기 전에 빨리 이야기해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아니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 이번 선거 들어가면 7장 찍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많아? 왜야 도대체? 한 명 고르기도 힘든데 왜 7장인가? 네, 일단 올해 지방선거 투표는 6월 1일인 거 다 아시죠? 6월 1일에 하고 임기가 4년입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방선거 임기가 시작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시, 도지사, 그리고 시도의원, 광역 및 비례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뽑아요. 그래서 7장인 거예요. 7장을 뽑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선거 2번 치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이게 엉켜버렸구나. 엉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박근혜 치르고 때문에. 그리고 4년 뒤에 치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총선, 지선 모두가 임기가 4년이에요. 대선만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선, 총선, 대선 일정이 모두 달라져서 작년에 박병식 의장이 원래 사실은 이 지선하고 대선 함께 치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한 1,500억 정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없던 얘기가 되면서 다시 지선과 이 대선이 분리가 됐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정이 달라진 상황인데 아마 한 번 정도 더 개헌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대선, 지선 다시 치르자.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자라는 얘기가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예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대선 때 되게 중요한 이슈가 선거구제 개편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할 거다. 그래서 뭐 한 4명에서 6명 정도를 뽑게 한다. 뭐 이런 일이 나왔었는데 싹 다 엎어지고 네네. 뭐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뭘 봐야 되는지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 막판에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개혁, 정치개혁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하기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우습게도 이제 검수완박 같은 것은 국힘하고 같이 합의하지 않고 하는데 선거법은 합의를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똥 같고 웃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에 이 드는 기준이라고 것만 하는 밀어붙이고 게,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맞아. 똑같아. 어떤 것들을 합의할 만한 얘기고 어떤 건 합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들어왔죠. 근데 어쨌든 이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주로 얘기했던 것이 이 지역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인에서 5인까지 선거구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2인 선거구라고 하면 누가 나오죠? 양당이 나오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와요. 그러면 그 2명이 뽑히고 끝나는 나눠 거예요. 먹는 거는. 심지어 이 2명만 나오는 곳에서는 선거운동 자체를 안 하게 서로 합의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게도 선거운동을 아예 안 해요. 그런 그쪽에서 그냥 둘이 쓱 되니까?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중대선거구를 만들어서 사실 여러 명을 뽑아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 그 민주당이 약속을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실제 지방회의, 의회별로 의결을 해서 그나마 있던 3, 4인 선거구제까지도 없애고 2인 선거구제를 더 많이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어떤 살당공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살땅공. 살인자도 거대 양당 공천되면 승리한다. 그리고 공자도 공천을 받는데 실패하면 공자도 딱 떨어진다. 그래서 살당공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되게 공자에서 안 하다. 너무 공자 누가 좋아하지? 패락하자, 패락. 페미니스트도 떨어진다. 그건 너무 적절하지 않다. 그런가? 너무 현실이 비현실적이야. 너무 맞지 않는다. 어쨌든 2인 선거구 줄이고 3인 이상 선거구로 가면 사표가 줄어들고 다양성 반영한 대표성 늘어난다라고 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전국 1,035개 이 기초 지방의원 선거구 중에서 11개에서 3, 5인 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자라고 한 수준입니다. 정말 조그마한 수준이죠. 근데 그마저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도의회에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29석에서 141석으로 늘었는데 2인 선거구제는 3개 늘고 그리고 3인 선거구제는 5개 줄고 뭐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약속했던 것조차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게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쪼개기 같은 문제들이 뭐 있는데 거대 양당 2인 쪼개기에 기초의원 중대서공제 또 뒷걸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그리고 거대 양당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명씩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3인 선거구, 5인 선거구 해봤자 그 양당이 또 덕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둘씩 또. 네, 둘씩 내갖고 그러니까 또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3인 이상 선거구가 17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3당 소속은 결과적으로 3명밖에 안 뽑혀요. 왜 그랬냐? 민주당에서 공천 떨어지고 또 받아갖고 무소속으로 나온 거죠.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들 기초의회라고 하는 것의 다양성 자체가 사실 헌법적 권리인데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부터 꼼수에 도가 텄네. 아, 네, 정말 도같았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번 지선은 좀 달라질까라고 기대를 했었던 저의 한심함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아주 짧게 네. 시의회, 구의회 같은 기초의회 뭐 하는 곳인가? 기초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 뭐 중앙정부 뭐 등등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기초의회가 우리가 현시에서 맞닿고 있는 정치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조례일 거예요.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 이제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 구청별로 나와 있는 인권 조례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역시 기초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의결도 하고 예결산 심의도 하고 그리고 입법 기능도 있고 자치행정 감시하는 기능도 등등 있는데요. 사실 이따가 초대하시는 분들 보겠지만 우리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서울에 있는 자치구 중에 인권 조례가 있는 자치구 18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구가 오늘 나올 후보 중에 한 분이 나오시는 은평구고요.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7구 중에 하나로 속해 있는 구가 사실 LGBT 천국이라고 알려진 놀랍게도 마포구에서는 아직 인권 조례를 만들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기초의회 이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이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삶의 속속들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라서 이번 지선도 중요하다. 귀중한 표 잘 행사하자.